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따를 주제는 바로 매니큐어입니다. 매니큐어는 많은 분들이 바르시는 건데요. 이거 관련된 어떤 성분 관련해서 어떤 논문이 나온 게 있어서 그 관련 설명드리고 무엇을 조심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건데요. 보통 저희는 영어로는 트라이페닐 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학계에서는 이제 트리페닐 인산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가볍게 저도 그냥 트리페닐 인산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그냥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2026년 7월호입니다. 얼마 안 됐죠.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에 의미 있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일단 배경입니다. 원래 이게 유명해요. 이 화학물질이 굉장히 유명해요. 플라스틱에 일단 난연제로 많이 쓰여요. 난연제약이 불이 잘 안 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용도도 쓰이는데 가소제로도 쓰입니다. 가소제가 뭐냐고 하는 건 이제 뭔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페닐 인산염이 바로 가소제로서도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그 어떤 내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게 밖으로 배출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먼지에서도 관찰이 되고 여기저기 뭐 하천에서도 관찰이 되고 뭐 퇴적물에서도 관찰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성 결과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은 독성 실험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다 뭐냐면 그냥 동물한테 왕창 노출시켜 봐요. 노출시켜 본 다음에 이제 독성을 보면 보통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단기적으로 신경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건 뭐 명확해요. 명확하게 독성이 다 알려져 있고. 근데 대부분 연구가 여기서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노출됐을 때 이 장기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소위 말해 평생 추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장기간에 걸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노출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한번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과연 성장하면서까지 영향을 주는지 본 건데 일단 당연히 사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노출을 시켜요. 노출시킨 다음에 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결과는 놀랍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신경세포에. 그래서 실제로 어린 시기에 노출시킨 게 영향을 주더라. 뭐 여기까지는 놀랍진 않아요. 원래 우리가 알던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고요. 자, 문제는 보통 여기서 실험을 멈추거든요. 그런데 연구진은 이제 계속 봤더니 놀랍게도 그게 한번 손상됐던 것들이 실제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를 최초로 동물 실험 결과 확인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건 이제 성체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 어린 시기에만 노출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성체가 되고 나서 보니까 파킨슨병 아시죠? 치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파킨슨병과 매우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거를 최초로 연구진이 밝혀내게 됩니다. 그럼 단순히 이런 관찰만 한 게 아니라 좀 더 실험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메커니즘까지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실제 아까 말한 그런 인산염에 노출됐을 때 일단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더라. 결과적으로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산화세트라스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게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파킨슨병과 매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메커니즘까지도 연구진이 결국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요. 일단 그 트리페닐 인산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화장품으로 정식 등록된 성분이고요. 뭐 불법 아닙니다.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것이 여기저기 쓰이지만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 일단은 매니큐어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것저것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가장 우리가 피부에 접촉하는 거는 바로 이 매니큐어인데요. 아니 피부에 발랐을 때 저게 뭐 흡수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그 흡수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실험이 끝났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 연구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런 걸 발랐을 때, 그러니까 트리페닐 인산염이 있는 매니큐어를 발랐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장갑 끼고 발랐을 때,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실제로 발랐을 때, 그 인산염과 관련된 대사산물들이 실이 체내에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부층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된 바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매니큐어를 바르실 때 손톱도 물론 피부긴 합니다만 손톱에만 정말 바르셔야 되지, 혹시라도 그 옆에 그 피부 주변에 있는 피부 있죠? 그 피부에는 직접 최대한 닿지 않도록, 거기 닿게 되면 실제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실험적으로 규명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인 꼭 정말 손톱층에만 딱 바르셔야 되고 그 주변엔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건 동물 실험 결과잖아요. 근데 일단 그 동물 실험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사람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어떤 그런 독성류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한테 어떤 패턴 나올지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다 밝혀지고 나서 후회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심해 보았을 때 사람한테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노출이 됐는데 그냥 그렇게 단기간에 독성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염증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장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연구가 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있겠죠. 또 저 방금 말씀드린 저 인산염 다양한 분야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떨 때 또 조심하면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페닌 인산염이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이 화학 물질이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마치 그 파킨슨병과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좀 각별한 줄이, 일단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거는 그 매니큐어 바를 때이기 때문에 그 바르실 때만 좀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미성년 자녀가 저걸 혹시라도 바르게 된다면 또 역시 주의를 줄 필요가 있겠죠. 항상 성원에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